자, KCC의 목표가가 60만 원까지 올린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35만 원 수준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오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 오늘 KCC를 필두로 이 건자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역시 대선을 앞두고는 건설주, 건자재 관련주를 꼭 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자, 맞수 한판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고 오셨죠? 네. 복은 계좌로 많이 받아야죠. 오, 강한 시작을. 계좌의 수익으로 돌려주십시오, 대표님. 올해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KCC의 목표가 증권사에서는 6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실전 매매하시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실제로 생각하시는 목표가를 전해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40만 원, 그리고 김덕호 대표께서는 44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보고서 60만 원 나온 내용은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일단은 뭐 이제 단기적으로 40만 원으로 잡은 거고요. 네. 저는 이 이벤트가 약간 이제 효성그룹주 목표 주가 엄청나게 높게 나왔을 때 뭐 효성TNC라든지 그때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까지 갈까 싶었지만 그래요.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곡차곡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벤트 자체가 결국에는 실적 베이스로 갈 수 있는 거고 뭐 지분 가치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결국에는 싸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된 거기 때문에 일정 시간, 이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가긴 가겠지만 일단은 이게 바닥권에 한동안 내려와서 조금 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 또 위에 상승을 했을 때 또 매수했었던 분들이 또 이제 본전 심리로 또 찾아가는 라인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그래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4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좀 설정을 했고요. 만약에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전고점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 자체가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실리콘 쪽에 대한 높은 이익률이 창출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이 좀 잘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 가치가 이미 이제 이 KCC의 원래 시가총액 30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시총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소재가 뭐 이제 사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좀 넓습니다. 일반적인 일상생활부터 뭐 자동차라든지 항공까지 이제 고부가 산업까지 널리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도들은 계속적으로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이제 OPM이라고 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10%를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남다 보니까 이런 산업들인 성장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제 고성장할 수 있는 이런 베이스가 좀 마련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히 좀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매물대 라인에서 좀 견조하게 버텨준 부분도 있었고 일단은 투자 이런 목표가가 굉장히 좀 높게 설정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게다가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좀 시작 라인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 눌려 있었던 라인에서 충분히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정리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약간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런 뭐 실적 베이스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좀 마련이 됐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에 대량의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장중의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금리 상승기에 이와 같은 성장주들은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길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KCC라는 기업을 좀 살펴보실 때 이제 건자재 쪽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매출이 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었던 실리콘 사업 쪽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201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건설 쪽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이슈가 있었지만은 실리콘 사업은 사실 거의 소외되다시피 조금 많이 논의의 여지로 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목표가를 마찬가지로 기존의 하나금융투자에서
원에서 5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올린 이유도 결국은 어떤 그 시장의 개선세와 더불어서 EV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시장 이런 어떤 성장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그 탄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자연스럽게 실리콘 매출이 이제 연계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기가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기업들, 왜냐 이제 투자를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 매물에 대한 어떤 그 차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금화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채권 발행을 했을 때는 좀 더 금리를 높여서 채권을 발행해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부분에서 직결됐을 때는 좀 타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KCC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건설 자재 쪽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먼저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리스크가 이제 많이 조정되기 때문에 매출과 단기 순이익에서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지만 당장 어떤 그 실적을 만들어내서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주가 하락은 면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주가 일단, 하락이요? 하락을 면할 수 없다? 사실 상승의 폭이 둔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계속 꾸준하게 유입이 되던 어떤 그 이전에 2009년도 이후부터의 어떤 움직임과는 조금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 좀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고객분들의 그렇죠. 그 투자 자금 자체가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가 훼손된다 이 부분을 보시기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구매력이 얼마나 나타나느냐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KCC 같은 종목들이 60만 원이라는 목표가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KCC 부분들에서의 기업 가치 부분들에서의 장기적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실리콘 사업 부분들에서의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어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건설 산업을 비롯한 인프라 산업 부분들이 좀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뭐 석고보드라든가 아니면은 도료 관련된 부분들 이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제 건설주들이 처음에는 먼저 조금 선행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이후에 따라서 좀 이런 어떤 자재 쪽들이 좀 뒤따라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목표 가격 자체만 보시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어떤 부채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제 단기간에 막 20% 넘게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조금 공격적으로 추격해서 달아가시기보다는 조금 방어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연초에 어떤 좋은 분위기의 어떤 목표에 대한 부분에 상향을 하는 것은 충분히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 부분들을 좀 우회하시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우려와 괴를 같이 하고 계시는군요. KCC에 쓰이는 실리콘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우리 뭐 코성형에도 들어가고 온몸에 들어가는 그거 맞아요? 거의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뭐 생활부터 뭐 의료, 그다음 화장품, 건축, 뭐 항공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자동차 뭐 거의 다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인류에 쓰이는 거예요. 신체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네, 뭐 굉장히 많이. 살짝 이제 웃기려고 한 말인데 너무 또 진지하게 받았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민망합니다. 활용도가 높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KCC 지금 근데 상승폭을 계속해서 근데 왜 주먹을 이렇게 쥐고 그러세요? 네. 본부장님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장난이에요. 네. 자, KCC 지금 20% 넘게 상승하면서 계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런 상승을 좀 경계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승은 40만 원 선 정도로 보고 계시는데 두 분께서는 목표가는 비슷하지만 논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1차 목표가이고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이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리에 동의하고 있다. 네. 그리고 저희 김덕호 대표께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비용이 추가적으로 계속 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계속 가지고 가자. 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건자재 관련 이슈로 좀 이야기를 확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이 정말 흐름이 좋잖아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시멘트 관련 주식 가운데에서 지금 담을 종목은 뭘로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성신양회, 김덕호 대표께서는 보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멘트 관련주들을 별로 매력 있게 보고 계시지 않는가요? 사실 이제 이 시멘트 관련된 언급을 아마 한 달 전쯤에 했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때 이제 뭐 아무래도 윤석열 대표가 뭐 이렇게 뭐
재개발 사업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지난 12월 10일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좀 선 반영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멘트 산업이 긍정적일 수 있는 그 근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소개드렸던 어떤 도정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 나가느냐 이 부분들이 좀 전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단기적인 차익 매물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그렇군요.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인프라 법안을 통과하면서 실제로 어떤 자재 부분들, 머터리얼주들이 마찬가지로 상승을 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3월에 이제 대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을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건자재 쪽으로 좀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이제 주택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어떤 그 사회적 부담에 대한 비용 절감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주택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다만 어떤 시멘트 자체에만 이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건설주 자체를 좀 크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선 전까지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저희 김덕호 대표께서는 이미 좀 선 반영이 됐다.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기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건설주들이 사실 시세가 그렇게까지 분출이 못 됐죠. 지금 이제 정책에 대한 뭐 공급은 확대가 되는데 그 안에서 과연 정책적인 흐름으로 따라갈 때 이제 수익성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이런 좀 혼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으로 좀 관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공급에 대한 확대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주가 또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실적적인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건설업들 같은 경우는 신사업 그리고 신재생 쪽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건설 기업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소형 원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신재생 쪽으로 좀 나아가고 있고 뭐 다른 쪽도 비슷한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선이라는 이벤트에서 지금 이런 주택이라든지 건설 경기 부분들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가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건자재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이제 시멘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또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격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의 또 개선에 대한 또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충분히 좀 시세를 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멘트 가격이 사실 2월부터 거의 20% 가까이 올라간다는 것은 네. 업계는 상당히 호재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유통 과정에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이제 간과할 수가 없죠. 우리 예. 이제 작년에 이제 금판지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제 골판지가 이제 금판지가 돼 버렸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택배 물량이 굉장히 과다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택배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박스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실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만큼 어떤 소요 부분들이 이제 단기간에 나타나니까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만큼 어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금판지 수출을 했던 그 국내 기업들도 결국은 해외 운송 자체가 막혀버리다 보니까 여기서 가격을 또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계속 가속화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어디서 이제 먼저 해소가 될 거냐라는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2021년도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 대비했을 때 지금 이제 시멘트 가격이 좀 낮아진다 이 부분들을 마냥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제 가격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순이익면이 좀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 주들이 이렇게 지금 자막으로 좀 쭉쭉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는 2019년도 이전에 이제 그 시멘트 매출 관련된 부분들에서 순이익면이 높았던 기업이냐 아니면은 순이익이 계속 이제 후퇴를 했었느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김덕호 대표께서는 보류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멘트 관련 주식의 투자를 상당히 매력 있게 보고 계시진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성신양회를 주셨으니까 네. 성신양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성신양회가 이제 대표적인 시멘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좀 약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동양의 지분 이벤트도 좀 있었고 또 EMP 차단 이제 콘크리트 또 이벤트도 있는데 이게 또 상용화 부분에서는 또 최초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요도들의 또 증가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실적적인 면만 본다라면 아마 삼표 시멘트가 가장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자리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성신양회가 훨씬 더 좀 월등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제 순이익 물론 이제 누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적자이긴 하지만 순이익 부분에서는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제 분기로 봤을 때 이런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로 좀 전환해서 이런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관련돼서 일단은 좀 독보적인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성신양회를 또 주요 토픽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주로 업계 가장 큰 형님 투자를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KEC가 전년 대비 물량이 거의 9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을 보기 좋게 비웃기라도 하듯 말이죠. 자, KEC의 목표가를 두 분께서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듣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4,850원, 그리고 김덕호 대표께서는 4,4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좀 계속 오늘 보수적인 시각으로 오늘 장의 급등 종목을 해석하고 계시네요. 네, 아마 이제 제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금리 인상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2월 31일이죠.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의견들을 추적하는 이제 그 페드 와치에서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월까지만 하더라도 6월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몇 퍼센트 되겠냐라고 했을 때 한 67% 정도 이렇게, 그리고 3월에는 한 25% 정도 굉장히 좀 희소하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 이제 12월 30일이 되면서 이제 다시 의견을 발표했을 때는 이제 3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 56%까지 이렇게 재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앞당겨졌군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연준 FOMC 이후에 그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상품 거래소나 선물 시장,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먼저 움직이지 않고 있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1.6%대를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움직이고 추적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들에서 조금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제 성장 산업 쪽으로 보신다면은 결국은 이제 EV 시장,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쪽을 반드시 쥐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쥐고 가시더라도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목표 가격을 얼마나 조금 상향해서 볼 건지 아니면 하향해서 볼 건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가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이제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레포트의 대부분들이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좀 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좀 실적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가파라질 거다, 이런 어떤 기대 심리에 촉발되어서 이제 접근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기존에 좀 악재 영향을 딛고서 이렇게 잘 다가갔던 종목들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각 종목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채 비중입니다. 이제 결국 금리 인상기가 됐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자금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본력으로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영향을 커지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매출과 이제 단기 순이익면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시가총액이 좀 있는 이런 어떤 큼직한 종목들이 좀 아무래도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KC 같은 경우에는 제가 4,400원 조금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KC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테슬라 언급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손바뀜들이 좀 많이 일어났던 종목이고, 특히 이제 관련주 종목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콕핏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소요 매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손바뀜이 일어날 때 이제 그 매물이 조금 나왔을 때, 즉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다시 조정받았을 때 진입하시는 것이 조금 유연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관련 주식들 가운데서 가격 제한표까지 오르는 종목군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소재, 부품 그동안은 뭐 하나 오르면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두 흐름이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 미국에서 올랐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품귀 현상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물량을 계속 더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창원 본부장께서 저는 어떤가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KC 같은 경우는 저것도 1차 목표가입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저는 자동차 섹터가 올해는 이제 반도체와 더불어서 조금 강한 흐름을 좀 분출이 되지 않을까,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KC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콕핏을 좀 납품을 하고 있죠. 이제 터치 스크린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좀 수혜를 받는 구조다라고 보게 됐을 때 충분히 좀 성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어쨌든 노후 차량들이 상당 부분 많은 상황이고 결국엔 차에 대한 교체기는 점점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로 가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좀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도 사실 이제 해외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 뭐 국내에서는 좀 소폭 줄었지만 총량으로 보면 늘어났고 올해 판매 목표치도 한 13% 정도 이상 좀 확대를 해서 좀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자동차 업계가 좀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또 전기차와 또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그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주가의 상승이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KC에서 만드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터치 스크린을 네. 만드는 게 핵심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테슬라용 매출 비중 혹시 늘었나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그렇죠. 네, 좀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예. 아무래도 테슬라 쪽에서 이제 모델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또 납품 가능성이 또 언제든지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벤트에 대한 뭐 미래의 일이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예 배제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도 공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그렇죠. 확실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으로도 그렇죠. 아무래도 해석할 수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증설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사실 이제 부담감을 갖고 증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성장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덕호 대표께서는 혹시 저희가 하는 이야기 중에 그래도 이 부분은 그 리스크를 감안해야 할 텐데 라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이제 잠깐 제가 채팅을 잠깐 봤는데 2차 예. 전지 뭐 소재들이 좀 잠깐 빠지는 것 같은 뭐 그렇습니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 저도 그 얘기를 분이 계신데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감사합니다. 이제 단기적인 대신해 면에서는 주셔서. 어떤 손바뀜이 좀 많이 일어나죠. 특히 이제 자금 장중 이동이나 이런 움직임이 부분들. 굉장히 그렇죠. 이제 빠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결국은 어떤 그 기업 가치 자체가 훼손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 자체를 완전히 이제 폐소시키는 뭐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떤 뭐 지금 이제 원유 사업을 이제 각자 뭐 각광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이러니가 좀 있죠. 이런 부분들과 같이 어떤 그 패러다임 전환점에 있을 때 항상 이제 좀 초입에 진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수익을 실현하시다 보니까 이후에 갈수록 어떤 매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주가 탄력이 조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 자체만 보시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현금 보유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어떤 매매 전략을 세울까요? 우선은 이제 기존에 3,500원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난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던 11월 8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미크론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이제 그 주가를 조금 단기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금 차익 매물 또 단기적에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지금 시장 자체가 테슬라 자체의 주가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종목들이 테슬라가 가면은 무조건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KC 부분들의 그 KC의 어떤 그 실적 사업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 바라보시는 KC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콕핏을 비롯해서 일어난 어떤 매출 부분들이 테슬라 향으로 인해서 올라갔다라고만 해석하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전년 대비 얼마나 상승을 했는가를 좀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이 테슬라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도 올랐습니다. TPC는 5,130원까지 올랐는데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매수해도 괜찮다. 김덕호 대표께서는 주의보를 발령하셨습니다. 특히 장중 변동성도 크고요. 자, 그렇다면 매수한다면 어떤 종목이 좋겠습니까? 두 분께서 보시는 테슬라 관련주의 탑픽도 듣겠습니다. 자, 하창한 본부장께서 명신산업 그리고 김덕호 대표께서는 기아를 꼽아주셨네요. 명신산업은 어떤 논리로 접근하십니까? 네, 일단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핫스태핑 부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 자체가 테슬라향 매출 비중이 약 54% 정도 절반이 되고, 네, 넘군요.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 쪽으로 나머지가 거의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테슬라향 이제 전기차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큽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품귀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도 지역에서의 이런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 이 80% 정도였나요? 그래서 네. 87% 정도 물량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좀 주가에 탄력을 받았는데, 네. 결국엔 이런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향 매출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테슬라에 대한 이런 자동차 판매라든지 이런 자동차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오랫동안 쉬었다가 주가가 바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반영이 됐을 때 충분히 좀 시세를 분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시동을 걸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2020년 12월에 신규 상장하고 6만 원까지 갔다가 그 뒤로는 긴 네. 터널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주라고 해서 시장에 아주 큰 기대감을 받았었는데, 자, 그래요. 우리 하창한 본부장의 의견처럼 이제는 이 긴 터널을 좀 빠져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기아 역시도 긴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제 좀 그 행보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핵심을 좀 짧게 임팩트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기아를 이제 관련주라고 말씀하기는 조금 아이러니가 있지만은 제가 기아를 이제 꼭 소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결국 EV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대장주였던 테슬라를 추격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이제 뭐 국보라든가 과거에 이제 지분 투자를 했던 어떤 국보라든가 아모그린텍, KEC 이런 종목들까지도 이제 한 번에 쌍끌이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쌍끌이의 추진력이 이제 테슬라 주가 자체에 대해서 연연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라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EV 시장에서 미국 현지에 아무래도 공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테슬라의 대적자 역할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영화 분노의 질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뭐 내가 기아차나 타게 할 것 같아라는 이런 어떤 그 좀 의문의 일패. 굉장히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 많았는데 기아가 어때서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기아차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이 네. 부분들이 어떤 자연스러운 해외 시장에서 매출을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아를 타게 할 것 같아가 아니라 우리가 기아 시기나 타로 바뀌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맞서 한판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